회원이 센터에 오면 제가 가장 먼저 지도하는 운동이 스쿼트인데요. 여러분은 회원이 처음 센터에 방문하면 어떤 스쿼트부터 가르치시나요? 대부분은 맨몸 스쿼트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운동을 배운 분들은 프론트 스쿼트를 이야기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에 익숙한 분들은 백 스쿼트를 가장 중요한 스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헬스장에 가보면 대부분 이 백 스쿼트를 중심으로 운동이 진행되고, 스쿼트 하면 자연스럽게 백 스쿼트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활 현장에서 회원을 지도할 때 맨몸 스쿼트부터 시작하진 않습니다. 백 스쿼트는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활의 목표는 무게를 드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리 통증, 무릎 통증, 고관절 통증이 있으면 근력이 부족해서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평가를 해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근력보다 움직임에 있습니다. 이 발목이 굳어 있거나 고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척추를 안정화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게를 추가하거나 난이도 높은 스쿼트를 진행하면 좋은 움직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움직임을 더 강하게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회원을 볼 때 이 회원은 척추를 안정화하는 상태에서 고관절과 무릎을 움직일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사용하는 스쿼트가 있습니다. 답은 조금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몸 스쿼트를 가장 쉬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게도 없고 장비도 필요 없으니 운동 초보자라면 당연히 맨몸 스쿼트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 회원들에게 이 맨몸 스쿼트를 시켜보면 상체가 과도하게 앞으로 숙여지고, 뒤꿈치가 들리며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고, 골반이 말리고 허리가 굽어지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맨몸 스쿼트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발목 가동성, 고관절 가동성, 흉추 움직임, 코어 안정성, 균형 조절 능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맨몸 스쿼트는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을 통제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활 회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맨몸 스쿼트는 생각보다 고급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게가 없다고 쉬운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스스로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고블리 스쿼트는 캐틀벨이나 덤벨을 가슴 앞에 들고 수행하는 스쿼트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재활 현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운동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맨몸 스쿼트가 잘 안 되는 회원도 캐틀벨 하나를 들려주면 갑자기 척추가 서고 하지 움직임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게가 몸 앞에 위치하면 무게 중심이 정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몸은 앞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자동으로 균형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뒤쪽에 척추 기립근, 광배근, 흉뇨근막, 둔근, 햄스트링 같은 후면 사슬이 반사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강사들이 가슴 펴세요, 등 세우세요, 배에 힘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블리 스쿼트는 그런 설명을 최소화해도 됩니다. 이 몸이 스스로 좋은 자세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움직임은 설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블리 스쿼트는 몸이 자연스럽게 좋은 움직임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블리 스쿼트를 단순한 하체 운동이 아니라 척추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관절과 무릎의 움직임을 학습하는 전신 협응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고블리 스쿼트부터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재활 현장에는 고블리 스쿼트조차 어려운 회원들이 많습니다.
이 무릎 통증이 심한 회원, 고관절 통증이 있는 회원, 하지 근력이 부족한 회원, 균형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큰 회원들은 캐틀벨을 들고 스쿼트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스쿼트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쿼트를 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더 깊게 앉으라고 하고 더 많이 하라고 하고 반복 횟수를 늘립니다. 하지만 재활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회원들에게 고블릿 스쿼트보다 먼저 서스펜션 스쿼트를 적용합니다. 서스펜션 스쿼트는 TRX나 링, 봉, 의자 등을 잡고 수행하는 스쿼트입니다. 이 겉보기에는 매우 쉬워 보이지만 재활에서는 정말 강력한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잡는 순간 지지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지지면이 증가하면 균형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며 통증에 대한 경계 반응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회원은 비로소 발목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고관절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무릎을 자연스럽게 굽히기 시작합니다. 즉, 서스펜션 스쿼트는 스쿼트를 가르치는 운동이 아니라 스쿼트를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저는 종종 좋은 움직임은 근력이 아니라 안정감에서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스펜션 스쿼트는 바로 그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제가 회원을 지도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순서는 서스펜션 스쿼트, 고블릿 스쿼트, 프론트 스쿼트, 맨몸 스쿼트, 백 스쿼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맨몸 스쿼트, 백 스쿼트 순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활은 다릅니다. 재활은 무게를 늘리는 과정이 아니라 움직임의 질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서스펜션 스쿼트에서는 안정감을 배우고 고블릿 스쿼트에서는 척추 안정성과 후면 사슬 활성화를 배우고 프론트 스쿼트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코어 안정성과 가동성을 배우고 맨몸 스쿼트에서 조절 능력을 마지막으로 백 스쿼트에서 큰 부하를 다루게 됩니다. 실제로 백 스쿼트와 프론트 스쿼트를 비교한 대표 논문에서도 근육 활성도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압박력은 백 스쿼트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재활 관점에서는 프론트 스쿼트가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좋은 움직임 없이 무게를 올리면 근육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상 패턴도 함께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척추 안정성과 좋은 움직임 없이 무게를 올리면 부상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저는 백스쿼트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처럼 큰 파워를 만들어내기에는 오히려 매우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동의 효과는 운동 자체보다 적용하는 시점과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움직임이 무너진 상태에서 백스쿼트를 하면 좋은 움직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움직임을 강화하거나 부상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재활은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 아니라 움직임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에게 무게를 드는 방법보다 먼저 안전하게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 재활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스쿼트는 백스쿼트나 맨몸 스쿼트도 아닙니다. 고블릿 스쿼트입니다. 그리고 어떤 회원들에게는 고블릿 스쿼트보다 먼저 서스펜션 스쿼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 이름이 아니라 회원의 현재 수준입니다. 재활의 목표는 단순히 강한 몸이 아니라 단계별 적응과 잘 움직이는 몸입니다. 그리고 좋은 움직임은 언제나 회원 상태에 맞는 올바른 스쿼트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